안녕하세요. 오늘의 오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양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4%, 코스닥은 6% 넘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한 증시 상승을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 이거 코스닥 차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동안 너무 하락이 컸으니까 중간중간 하락이 컸으면 데드캣 짧고 굵게 나오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의 상승도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상승 마감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부터 코스피 800을 지키는 게 무척 중요한데 이 800을 지킬 수 있는지 다시 꺾고 내려가지 않는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ADR 상장 이슈가 있잖아요. ADR 상장 이슈가 있어서 이제 코스피는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ADR을 상장을 한다는 거는 SK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고요. 만약에 ADR이 흥행을 한다, 당연히 다른 기업들도 삼성전자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면은 이제 옛날 과거 재벌 그룹들의 그룹사들의 주가 관리는 아예 없었잖아요. 옛날 기업들은 주가 관리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가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가 관리를 위해서 이제 삼성까지도 만약에 ADR이 성공한다 그러면 삼성도 당연히 미국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음 주에 어떻게 판가름 날지. 왜냐면 오늘 우리 시간으로 밤이니까 미국 증시 열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결과는 다음 주에 나타나겠죠. 왜냐면 우리 장이 끝나고 다음 월요일에 반영될 테니까.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반도체 고점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어요.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이익과 수급이 여전히 반도체하고 IT를 그쪽으로 쏠리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하고 IT는 결국 또 한 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과거 사이클이나 현재 사이클이 다르다는 건데 옛날 가격이 먼저 반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증설하고 공급 과잉하고 그 다음에 실적 자체가 빠그라졌는데 이제는 수요가 먼저 반응을 하는 거죠. 옛날엔 가격부터 움직인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수요가 너무 폭발적이라 이 쇼티지가 단기간 내에 끝날 걸로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거시 옛날 반도체까지 원래라면은 쳐다도 안 볼 그런 반도체까지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 과거와는 다르다. 과거와는 다른 뉴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부분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의미예요. 단지 지금의 변동성은 ETF가 상장됐잖아요. ETF가 상장되고 이제 또 이제 사람들이 약간 실망감,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지금처럼 더 가파르고 빠르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 실망한 거죠. 그래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에 크게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부분이라서 이게 펀더멘탈이 아니에요. 펀더멘탈이 아니라 가치는 계속해서 좋아요. 가치는 계속해서 좋기 때문에 펀더멘탈 문제가 아니다. 가치 훼손된 게 아니다. 단순 이게 심리적 요인이 크다. 왜냐면은 가치는 똑같은데 가격만 변동했다면은 이거는 심리적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실적이 훼손돼서 기대치를 충족 못했다. 그거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러한 주가 변동성, 단순한 차익 실현 압박이 커진 것도 있지만 일단 심리적 압박, 이제 갑자기 20-30%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죠. 신규 진입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크게 타격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규로
대규모 자금을 끌고 들어간 사람들은 이 압박이 매우 클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 때문이지 실적 자체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중국 이거는 중국 상하이 증권 뉴스인데 이제 중국 뉴스에서도 이제 메모리 가격 상승이 계속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중국에서도 AI 패권을 위해서 AI 패권을 위해서 중국에서도 투자를 계속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적극 밀어주고 있고 민간 기업도 계속해서 반도체 어떻게 하면 효율, 수율 높일 수 있을지 계속해서 그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AI 데이터 센터도 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역시 메모리 제조사들의 디램 가격 상승을 예언하고 있고 예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러한 국내 증시 상승 이후에는 배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이렇게 반등 나오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은 그동안 못 갔던 소부장에서 살려주고 있어요. 소부장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덜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라는 무려 4% 이상 상승하고 있으니까 둘 다 긍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단지 중요한 거는 지금 BCI 프로그램에서 초반에 장 시작하고 나서 차익 실현하려는 그러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빠른 수급 들어오면서 지금 조금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죠. 외국인 현물 매도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하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당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브리핑, 지수 브리핑을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종목 브리핑 할 예정인데 종목 브리핑 중에서는 HLB 지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슈가 뜨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 이슈가 과연 이 정도까지 빠져야 될 만한 이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나온 이슈는 HLB 리보셀라닙의 FDA 허가가 또 제동 걸릴 거다라는 그러한 이슈가 나왔는데 근데 이슈를 체크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항서제약의 CGMP 문제더라고요. 시설 관리를 얘네들이 못했는데 무려 이게 4월달에 검사를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4월달 실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이제 왜냐면 여기에 여기 신약 승인이랑 관련해서 제조 품질 관리 이 부분을 실사를 했는데 약간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보완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FDA에서 그렇게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4월달에 받았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HLB에 언급을 안 해줬나봐요. 그래서 여기 체크를 하면은 보완 내용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다. 왜냐면은 시설 보완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 이제 항서제약이 정보 제공을 요청했던 건 아직 정보를 못 받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를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리보셀라닙이랑 칼렘 리중합 생산 설비에 대한 보완 요구는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항서제약에 대해 이제 중국 기업이니까 미국 FDA에서 약간 그냥 제동을 거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얘네들이 뭐 시설 관리에 미흡해서 그런 건지는 나중에 다시 후속 기사가 있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리보셀라닙이랑 칼렘 리중합에 대한 품질 문제는 아니라고요. 왜냐면 얘네들이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이 23.8개월로 다른 데는 한 16개월인가? 그 정도인데 무려 24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로 앞뛰어난 효과를 갖고 있어서 이제 이 병용요법 두 가지 이상 제품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대에 대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나왔으면 되게 큰 악재를 보일 수 있는데 근데 그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과연 이렇게 하한가를 갈 정도인가는 약간 의문스러운 점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주가가 너무 깔끔하게 여기에 그 4, 5만 원 구간에서 매집을 많이 했잖아요. 이 구간에서 매집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왜 이러한 갑작스러운 하한가 하락세가 나왔을까? 그리고 심지어 오늘 거래량 하한가인데도 그냥 그 의미 없이 흘러내리는데 이게 아마 그 공포 심리가 커져서 매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내부적 문제일지 아니면 진짜 내부적 문제일지 아니면 단순 그 노이즈로 인한 문제일지는 후속 기사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HLB 그룹에서도 그 HLB 그룹 그 공식 블로그인데 여기에서 그 칼골람네 공장에 대한 승인 전 절차로 이제 실사에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CGMP 아까 말씀드린 이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을 뿐이고, 그리고 신약에 대한 유효성, 안정성, 임상 데이터 이러한 그 신약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다고요. 지적은 아니다 라는 거니까 이 부분 시장이 약간 과도하게 해석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으면 얘네들이 주가가 4만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 4만원을 웬만해서는 이탈 안 하려고 했거든요. 이때 그 24년도에 돌파하고 난 이후로 4만원 지켜줬고요. 이때도 지켜줬고요. 이때 흔들 때는 있었지만 그래도 4만원 근처에서 크게 막 과도하게 폭락하진 않았죠. 이때는 시장에서 소외돼서 이러한 흐름을 보인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꾸준하게 흔들리고 있지만 점차 저점을 높아지면서 이제 단 한 번의 슈팅 기회만 남겨둔 걸로 보여졌는데 이러한 갑작스러운 노이즈는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4만원 깼기 때문에 접근하는 거는 안 좋다 보고 있고요. 오히려 비중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다만 빠르게 4만원을 회복시켜 준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때부터 봐야 돼요. 4만원이 되게 중요한 구간이라 4만원을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만원 회복할 때만 보고 그 이하 밑에 단계에서는 굳이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비중 관리에 만약에 있으시다면 비중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줄이거나 막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약간의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노이즈는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제약바이오는 항상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러한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하면은 그게 좀 더 안전하다는 거죠. 대응하지 않고 그냥 냅두면 그게 더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브리핑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보시고 아니면 따로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렇게까지 막 하한가까지 갈 정도의 이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FDA 심사 결과만 기다리다가 이제 약간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실망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근데 HLB 그룹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유효성, 안전성 이게 제일 신약에 대한 품질이잖아요. 이게 효능이 입증만 되면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걸 보면은 HLB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 펀드죠. 블랙록에서 무려 6%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전 세계 자산운용사 중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블랙록이죠. 블랙록에서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건 무언가 있다는 의미이지 않을까. 왜냐면 얘네들도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괜히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연기금도 최근 꾸준히 들어왔거든요. 최근 보면은 갑자기 20억, 28억 이렇게 꾸준하게 들어왔는데, 연기금은 자금 집행하는데도 기간이 길지만 얘네들도 국민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운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연기금이 들어온다라는 걸 일단 괜찮은 기업이라는 거고요. 분석을 다 끝냈을 테니까.
그래서 블랙록도 매수를 한 종목이고 연기금도 조금씩 사모으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이러한 변동성에 흔들릴 수는 있죠. 그리고 흔들려야 되는 게 맞아. 하지만 4만 원을 회복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보시라고 미리 영상을 찍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HL금 여기서 끝마치고 다음 종목들 세 가지만 빠르게 말씀드리고 끌게요. 일단 제가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채널에 그 관심 종목이라고 오전 8시 4분 보통 8시 조금 넘어서 바로 그 말씀드리는데 금호 타이어라는 종목이에요. 금호 타이어가 제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아침에 저는 그 전달드리는 종목들은 최근 웬만해선 단기 종목들이고 최근 수급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 가거나 아니면은 그 20%, 10%, 20%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제가 왜 드렸냐면 단기로 보면 이것도 컵앤핸들이에요. 여기 그 제가 컵앤핸들 패턴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영상 보시면은 컵앤핸들 패턴 자주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컵앤핸들이 이렇게 그 하락하다가 바닥 잡고 들어 올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파동하면서 여기서 한 번 더 파동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꼬리 부분에서 수급이 강하게 붙어줘야 돼요. 수급이 강하게 붙으면은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심지어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전고점도 돌파하기 직전이고 심지어 상한가를 기록했으니까 다음 주까지도 추세 상승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금호 타이어가 상승하는 배경에는 신공장 1000억 투자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 노이즈이긴 해요. 노이즈라기보다 단순 그 주가를 올릴 그 단기성 재료라고 보고 있어요. 삼성 하이닉스처럼 장기적으로 실적이 꾸준히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그 금호 타이어가 급등한 배경 여기 그 막줄 핵심인데 금호 타이어 광주 공장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부지로 낙점된 군 공항이랑 1.2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1.2km는 엄청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그 토지 가격이 올라가고 이 가치가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호 타이어가 그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한 시세 분출이 나온 거죠. 근데 이렇게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알려줘요. 물론 이때 그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나오고 나서 그 상한가 찍긴 했는데 그 전에 이렇게 거래량이 미친 듯이 올라가거든요. 이때가 6월 말이었죠. 6월 말에 갑작스럽게 주가가 요동치고 그다음 상한가 가고 눌렸다가 또 상한가 가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눌림목일 때 이슈하고 테마가 있고 거래가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다 하면 그런 종목들은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안내드리고 두 번째가 옵트론텍인데 옵트론텍도 이슈가 있는데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그 SK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은 과학식 손떨림 보장 OIS 부문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거다. 근데 어떻게 왜 회복하냐 하면 경쟁사들이 사업을 줄이고 있대요. 약간 이거죠. 그 반도체에서도 치킨 게임을 하고 나서 살아남은 애들이 다 먹었잖아요. 삼성, 마이크론,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나머지 그 일본 반도체들 막 도시바 이런 애 싹 다 날아가면서 살아남은 애들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논점인 것 같은데 경쟁사들이 사업을 축소한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이제 그 OIS 시장에서 옵트론텍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옵트론텍이 최근 강한 거래량 나오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기로 보면은 분봉 단기로 보면 컵앤핸들이에요. 컵앤핸들 한 번 더 조정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거래가 전고점 이 박스 뚫을 때 강한 시세가 분출되는데 그 구간이 지금이라 생각을 해서 아침에 드렸고요. 그래서 아침에 들리고 나서 이렇게 강하게 이때 급등 나오는 모습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언급드리고 있어요. 마지막 종목은 BL 팜텍인데 BL 팜텍은 오늘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위아래 변동성이 11%이긴 한데 나중에 시초가로 들어가신 분들이 7%를 먹었을 수도 있지만 못 먹었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변동성이 컸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단기간에 말씀드렸죠. 커브앤핸들 여기서 돌려 나가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중요해요. 거래 터졌죠. 터지고 한번 조정받고 한 번 더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1차는 5,000원이고 그 이상 수급 들어오는 거에 따라 5,000원 이상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채널에 안내해 드리고 있거든요. HLB에 대한 부분도 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실시간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에 문자 하나 남기시면, 히든이라고 문자 하나 남기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전 브리핑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이따 오후 브리핑에 장 마감 브리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